네, 안녕하십니까. 세계지리 꾸준히 이제 인구 실전 문제 남았는데요. 이제 이 인구 파트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 문제 하는데 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는데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긴 한데 자, 이제 실전 문제 또 해보겠습니다. 실전 문제 6문제 남았는데요. 그 실전 문제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막 하다가 막 막혀가지고 못했는데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그 프레임,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들 이렇게 나와서 제가 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은 인구 비율이 노년층 비율이 높고 개독은 유선층 비율이 높고 영아 사망률은 낮고 높고 의학의 발달 정도 의사수 많고 적고, 네, 기대 수명 당연히 선진국 길고 짧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은 훨씬 더 많고 적고 학교 출산율은 네, 어때요? 낮죠. 낮고 높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는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고 1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뭐 3차보다 높다 이게 아니라 1차 비율이 얘랑 비교했을 때 높은 거죠. 그리고 출산 정책은 출산 장려 정책 필요한데 얘는 억제 정책 필요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 높고 낮고, 중위 연령은 높고 낮고, 인구 문제는 노동력 부재 문제가 있지만 청년출의 유출 문제는 여기 개발도상국에 있고, 인구의 사회적 이동은 서로 오려고 하니까 사회적 증가율, 그러니까 이주를 많이 오고 얘는 이주가 적게 온다. 뭐 요 인구조 프레임으로 시험 문제가 거의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뭐 그 인구 이동으로 인한 지역 변화, 뭐 유출 지역, 유입 지역 이것들도 개발도상국 이런 것들을 봐도 선진국, 개도국 요 프레임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개 중에 하나 요 프레임이거나 혹은 뭐 저개발국이 하나 더 나와서 세 개 이렇게 나오는 건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전 문제 1번도 사실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실전 문제 1번 보시면, 여기 중위 연령을 가지고 A, B, C, D를 찾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지역별, 대륙별 중위 연령과 총 인구 중 국제 이주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AD는 각각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륙별 구분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인구 이동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대륙별 지역 대륙별 구분이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는 중위 연령 가지고 구분한 거잖아요. 근데 뭐 요거까지 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건 저라면 이건 적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한번 보겠어요. 자, 중위 연령으로 봤을 때 중위 연령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 중위 연령이 높을 때 선진국들의 비율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 유소년층 비율보다는 그 아이들 별로 안 낳는 저출산 문제가 나타나고 고령화 문제가 나타나는 좀 더 선진국들이 많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인구 구조가 많은 지역 대륙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중위 연령이 높은 대륙은 일반적으로 그 연령대가 높은 대륙이겠는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중위 연령이 높은 곳은 D는 어딜까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가장 그 나이 많으신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곳, 이곳은 유럽일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선진국들 비율이 높고 막 그러니까 이 D가 유럽이라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가장 낮은 거 아시아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가장 젊은 사람들 유소년층 비율들이 가장 높은 곳 여기는 어딜까요? 아프리카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B랑 C를 찾으시면 되는데 B랑 C의 순서까지 뭐 알아야 되냐 이런 것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주잖아요. 총 인구 중 국제 이주자 비율. 국제 이주자 비율은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여기다 제가 또 써놓으면 인구의 총 인구 중 국제 이주자 비율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오냐라고 하면 선진국들이 더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랑 앵글로 아메리카 중에 선진국들이 더 많이 있는데 어디냐? 네, C가 앵글로, B가 앵글로, B가 라틴 아메리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 대륙별 구분이고 뭐 중위 연령 순서대로 뭐 1등이 유럽이고 2등이 앵글로고 3등이 뭐 라틴 아메리카고 뭐 4등이 뭐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고.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중위 연령이 많은 거.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위 연령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실 거면 실전 문제 1번 참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C의 국가들, 앵글로 아메리카의 국가들은 주로 영어를 사용하고, 주로 영어를 언어로 사용한다. 맞죠? 네, 그래서 이건 맞는 설명. 옳지 않은 것 찾는 거니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A. 아프리카는 C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 그죠?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이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출생하냐? 아프리카가 더 많이 출생하겠죠. 그래서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B는 D보다 산업화의 시작 시기가 이르다. 자, 라틴 아메리카는 유럽보다 산업화 시작 시기 일러요? 아니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B보다 국가 수가 적다. 라고 했는데 C, 앵글로 아메리카는 국가가 두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캐나다, 미국밖에 없으니까 국가 수 물어보면 여러분 잘 모르더라도 C, B 둘 중에는 그 앵글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는 B보다 라틴 아메리카보다 국가수 적죠. 맞고요. 자, D. 유럽은 A보다 시간당 평균 임금 수가 높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 임금과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 임금은 없네요. 그래서 여기 1인당 국내 총생산 이걸로 보면 되겠죠. 선진국이 더 많은 지역들이 유럽이 많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주어진 자료에서 뭐 굳이 막 순서대로 외워야 하고 막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에서 중위 연령 딱 중간에 있는 그 시대의 연령인데 어디가 더 많지? 생각해 보면 아시아 오세아니아는 나왔고 가장 나이 많은데 유럽일 것 같다. 가장 적은데 아프리카일 것 같다. 라고 놓고 보고 두 개가 비슷한데 그냥 찍지 마시고 총 인구 중 국제 인구자 비율이 나오니까 국제 이주자가 많다라는 것은 선진국들이 더 많을 거니까 C가 앵글로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만약에 근데 이런 것들은 네, 적어드릴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2번은 아까 여기 선진국 개발도상국 프레임이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개도국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하나 더 만들 수도 있다는 건데 선진국 vs 개도국 vs 저개발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 개로 구분할 수도 있다. 까지 구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계를 연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 두 가지 구분해서 세 가지로 바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 더 할 것도 없고 그냥 두 가지에서 세 개 그 사이에 중간에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그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구의 자연 증가율. 자연 증가율은 그냥 출생률과 사망률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주 말고. 산업별 종사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다는 각각 니제르, 중국, 프랑스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선진국, 그다음에
중국이 개발도상국, 니제르가 저개발국 이렇게 놓고 세 가지로 구분해 놓고 본다는 거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인구의 자연 증가율 가장 높은 거, 막 증가하는 거, 아프리카가 여기가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니제르가 아프리카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개발국이기 때문에 지금 뭐 1단계, 2단계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그 다음에 계속 낮은 게 프랑스겠죠. 그래서 계속 낮은 게 프랑스가 그 인구 자연 증가율은 낮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이 중국인데 나인 거죠. 그래서 79년까지는 막 오르다가 이제 산화 제한 정책하면서 이제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놓고 접근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가나다 이렇게 보면 1차 산업 비중이 높으면 저개발국, 3차 산업이 높으면 선진국 이런 것들로 그 산업 종사자 비율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고 뭐 하나 더 적어볼까요? 그래서 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라고 치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선진국은 낮겠죠.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낮을 것이고, 여기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하나 더 뭐 이렇게 추가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서식에서 보면 뭐 가운데 줄 맞춤하고 이렇게 하면 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해 봤습니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 당연히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이 맞겠죠. 이렇게 요거는 그 산업 구조는 아까 했었으니까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가는 아프리카, 나는 유럽. 아니죠. 틀린 설명입니다. 자, 가는 나보다 산화 제한 정책의 필요성이 낮다. 가는 아기를 너무 많이 낳아요. 그럼 나보다 산화 제한 정책 필요성이 높겠죠. 아기 좀 덜 낳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중국은 니제르보다 1차 산업 종사자 수가 적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증가율 변하고 여긴 비율이잖아요. 비율. 자, 니제르가 예를 들어서 적을게요. 니제르가 그냥 1억이다 인구가 1억이 아니지만 중국이 뭐 한 15억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얘의 70% 1억의 70%는 얼마입니까? 70%는 얼마예요? 1억의 70%는 뭐 7천만이겠죠? 7천만 만 명이겠지만 중국이 한 20%라고 쳐봐요. 20%. 15억의 20% 어딥니까? 15억의 10%가 1.5억이니까 한 3억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15억의 20%, 이 퍼센트가 낮다고 해서 그 종사자 수가 적은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에 종종 많이 냅니다. 요거를 제가 하나 따로 빼서 정리를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보면 시험 문제의 주요 오답 문항 이렇게 해서 비율이 낮다고 해서 총 숫자가 낮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시로 뭐가 나오냐면 중국의 인구 중국 가지고 많이 나오죠. 중국의 인구의 20%는 다른 국가의 뭐 70%보다 클 수 있다. 이걸 좀 생각하시고, 자, 중국뿐만 아니라 또 뭐가 나오냐면 인구에서는 아시아의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의 인구도 비율이 낮다고 해서 총수가 낮은 것은 아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 위험할 뻔했습니다. 종사자 수가 적다. 네, 틀린 설명이고요. 자, 다. 프랑스는 니제르보다 노년 부양비가 높다. 맞죠? 나이 드신 분들의 비율이 높으니까. 정답은 4번. 네, 너무 쉽습니다. 4번. 자, 다는 나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 자, 이렇게 보면 뭐 도시화율이 안 나왔어요. 도시화율이 안 나왔는데 그 중국 인구가 15억이고 뭐 프랑스 인구가 뭐 한 7천 뭐 이렇게 된다고 해도 뭐 중국 인구의 10%만 해도 1.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100%보다 높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중국, 인도 혹은 네, 인도도 그럴 수 있어요. 인도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알아보겠습니다. 자, A, B는 각각 청장년층의 성비, 노년 부양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B 전체에 구멍을 두 개나 뚫어놨어요.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난이도를 좀 높이기 위함인데 저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긴 하지만 내신 문제 이렇게까지 어렵게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근데 이게 청장년층의 성비인지 노년 부양비인지 요거를 알려면 힌트가 뭐냐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에요. 이거 보면 여기는 50, 100, 150, 200, 250, 300, 350. 50 단위로 달라지고 여기는 10 단위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60%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 개념을 알아주셔야 되는데 청장년층의 성비라고 하는 것은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예요. 그래서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가 만약에 100이면 100명이면 그 성비는 100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 언저리가 균형 상태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많아지면 여기 뭐 250으로 돼 있는데 2.5배 여자 100명당 남자가 250명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큽니다. 성비는. 성비 숫자가 큰데 노년 부양비는 노년층의 비율이 청장년층 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이니까 100을 넘기가 쉽지 않죠. 100을 넘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요거의 차이가 쉽지 않다라는 게 있어서 A가 노년 부양비, B가 청장년층 성비가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만 아시면 그 다음부터 문제는 좀 쉽게 풀리는데요. 자, 특이한 거 먼저 보라고 했죠. 청장년층의 성비가 엄청 높은 거 뭡니까? 다죠. 다가 청장년층의 성비가 엄청 높은데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은 거 딱 하나만 가르쳤어요. 어디죠? 서남아시아. 뭐 그 저희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 석유로 돈 번 국가들, 중동 국가들인데 중동 국가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확대한 거. 중동 국가일 확률이 있고 여기에 이름을 알면 좋은데 뭐 몰라도 됩니다. UAE, 아랍에미레이트, 아버지가 그 지금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만수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수르가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만수르의 일단 첫째 형이 더 돈 많겠죠. 아무튼 네, 다가 이렇게 되고요. 이제 나랑 가를 볼 텐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특이한 거 먼저 살펴봤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노년 부양비라는 걸 아니까 노년 부양비가 높은 거 어디죠? 좀 선진국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년 부양비가 높은 곳이 일본이다. 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나가 어디냐면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아프리카를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국가라고 보는 건 좀 그렇지만 시험 문제가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답은 맞추되 비판적 의식은 꼭 가지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나왔어요. 이제 하나씩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일본과 콩고 민주공화국은 아시아,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틀린 설명. 정답은 1번. 네.
너무 쉽죠? 1번 풀었습니다.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기대 수명이 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 여기 나오죠. 선진국일수록 기대 수명이 더 기니까 가. 일본이 콩고 민주공화국보다 맞죠? 네, 맞는 설명. 나는 다보다 국가 내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 하나 산업 구조를 하나 더 보면 하나 더 볼까요? 네, 구조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두 개 더 높겠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2차 산업 종사자 비율 낮겠죠. 개발도상국이 좀 더 낮을 겁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대체적으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세 개가 나오니까 요 국가들도 아까 얘기했던 요 세 가지 프레임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저개발국이랑 비교를 할 텐데 나는 아랍에미리트보다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다. 네, 맞는 설명. 자, 다 보겠습니다. 다는 가보다. 자, 다는 아랍에미리트는 일본보다 유입된 이주자 중 이슬람권 문화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렇죠? 여기 아랍에미리트는 여기 서남아시아에 있으니까 더 많겠죠. 맞는 설명. 자, A는 노년보행비, B는 청년층 상비다. 네, 맞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산업 종사자 비율 이거 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살짝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우고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개발국 vs 개발도상국 이렇게 선국 이렇게 보면 저개발국이 2차 산업 비중이 낮다라고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까는 무조건 맞진 않지만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 보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 인구 이주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인구 이주, 인구 이동. 자, 보겠습니다. 지도는 두 유형의 인구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A, B 인구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A, B는 각각 경제적 이동, 정치적 이동 중 하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는 좀 연한 색으로 되어 있는데 뭐 동아시아에서도 가고 멕시코에서도 가고 뭐 남미에서도 가고 뭐 이게 미국으로 가는 거. 요 A는 경제적 이동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 진한 색깔은 아프리카 여기 있는데 많이 있는데 시리아 뭐 여기 수단 뭐 소말리아 이런 데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정치적 이동은 B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경제적 이동은 A, 정치적 이동은 B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 되는 거죠. 아까 여기서 경제적 이주, 정치적 이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는 자발적 이동, B는 강제적 이동의 성격이 강하다. 여기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닌데 경제적 이주는 돈 벌러 가는 거니까 좀 어때요? 얘네들은 네, 자발적 이주의 성향이 있죠. 자발적 이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성격이 강함. 그래서 무조건 자발적 이주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이주는 이게 자기네들 원해서 가는 건 아니고 막 그러니까 강제적 이동, 자기 동기가 자발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강제적 이주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대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주, 뭐 미국으로 이주, 여기는 뭐 아시아 분쟁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자, A의 이주민은 경제적 이주로 온 이주민은 원 거주민보다 경제적 지위가 대체로 낮다. 맞겠죠? 그래서 이주에 왔는데 원래 건주민들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정답 1번 맞죠? 자, 보겠습니다. 자, B의 이주민은
주로 전문 기술직에 종사한다라고 했는데 정치적 난민이 주로 전문 기술직에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 이주로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숙련 노동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A, B 모두 인구 유입국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된다라고 했는데 인구가 유입되는 나라는 노동력 부족 문제는 없어지는 거죠. 일단 노동 부족 문제는 없어지는 거고 노동력 부족 문제들을 해결해 주느라고 사람들이 오는 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이주해서 오는 사람들 여기 보시면 인구 유입 지역은 뭐 좋은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유입국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해소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거 5번 요거는 우리 같이 했었잖아요. 그쵸? 요거는 수업 시간에 같이 했었는데 간략하게만 보면 유입하는 지역이 있고 유출되는 지역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유입되는 지역은 앵글로 아메리카랑 유럽 이 유입 지역이고 아프리카랑 라틴 아메리카가 유출하는 지역이다 라고 했었고 유입되는 것들 보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데가 A랑 B가 많이 오는데 이 두 국가들 중에 비교해 보면 A로 더 많이 가로 더 많이 간다 이거죠. 그래서 가는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에서도 앵글로 아메리카로 가니까 그래서 요거가 맞고 B는 유럽. 그래서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자, 근데 이 국가로 가는 이 다른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에서는 가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가까운 데로 많이 가는데 앵글로 아메리카로 많이 가는 게 라틴 아메리카, 유럽으로 많이 가는 게 아프리카라고 해서 정답은 2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알아주시는 게 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 대륙별 구분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고, 자, 그래서 대륙별 구분 이렇게 보면 중위 연령 말고, 네, 뭐 유입 지역이랑 유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유입 지역은 주로 유럽이랑 앵글로 아메리카가 될 수 있고 유출 지역은 어때요? 유출 지역은 뭐 아까 여기 라틴 아메리카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아시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특징들 알아주시면 유럽에서 앵글로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고요. 자, 라틴 아메리카는 가까운 앵글로 아메리카로 많이 가고요. 이주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는 가까운 유럽으로 많이 이주하더라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고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여기는 아시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전체가 다 나오는 건데 자, 그래프는 각 지역의 인구 이주를 나타낸 것이다. 요거를 복사해서 이거 붙여줄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이거 문제는 안 풀어볼 거고 가나다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 나, 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건 아시아가 안 나와가지고 좀 빠진 건데 아시아를 같이 포함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출발 지역의 인구 비율이고 도착 지역의 대륙이에요. 그래서 가나다로 많이 오고 가나다는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으로 많이 가더라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놓고 볼 때 특이한 거 먼저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딴 데는 없는데 라틴 아메리카 비율이 엄청 높아. 그럼 이 나는 어딜까?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이 가는. 네, 맞아요.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는 거죠. 앵글로 아메리카 비율이 높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나가 앵글로 아메리카니까 나가 앵글로 아메리카. 그 다음에 다는 뭐야 이제 오세아니아랑 유럽 중에 하나죠. 오세아니아랑 유럽 중 하나니까 이제 놓고 봐야 돼요. 자, 나머지들을 보면
자, 아프리카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요 정도, 요 정도. 근데 여기 비율이 높아요. 여기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라틴 아메리카가 조금 있고, 자, 여기를 놓고 푸셔야 되는데 이 문제가 꽤 어렵네요. 이 문제가 꽤 어려운데 대체로 오세아니아는 제공이 됩니다. 오세아니아는 제공이 되지만 오세아니아가 안 나오니까, 자, 여기 보면 다는 다에서 이동하는 게 많잖아요. 다는 다에서 이동하는 게 많아요. 다는 다에서 이동하는 게 많고 가에서 이동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가에서 이동하는 건 거의 없고, 얘는 가에서 이동하는 거 이만큼, 아시아에서 이동하는 거 이만큼, 그다음에 여기서 이동하는 거 이만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네. 대부분이 오세아니아가 나오긴 하지만 오세아니아랑 유럽을 구분하는 거예요. 오세아니아랑 유럽을 구분하는 건데 비율이기도 하고 다 해서 많이 갑니다. 어떤 걸로 구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봐봐요. 제가 보기에는, 자, 다른 거는 가의 비율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다른 거 가의 비율이 없는데 여기만 가의 비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가가 오세아니아인 것 같습니다. 오세아니아인 것 같고 다가 유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동이 꽤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비율이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딴 데는 아프리카는 그렇게 별로 안 높은데 여기는 아프리카의 비율이 높으니까 가까이서 오니까. 그래서 그러고 아시아 비율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가 유럽. 오세아니아는 원래 인구가 적은데 이 오세아니아 안에서 하면 이 오세아니아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 비율 높고, 그 다음에 유럽 비율이 높고, 그래서 이주민들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 했고, 다는 아프리카 비율이 높고 아시아 비율이 낮다. 그래서 가가 오세아니아, 다 유럽이다. 맞네요. 그래서 자, 요 문제는 뭐 오세아니아는 대부분 주어지기 때문에 오세아니아는 알더라도, 자, 아시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시아 보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앞에 문제는 아시아가 빠져 있잖아요. 이건 아시아가 빠져 있는데 이건 아시아를 포함해서 보면 어떻냐? 라고 보면 아시아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사람들 중에 1등이 라틴 아메리카고 2등이 아시아 사람인 거죠. 아시아 사람. 아시아 사람 많이 간다. 아시아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아프리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프리카. 아니죠. 세 번째가 유럽. 네 번째가 아프리카. 뭐 이렇게 이동한다. 앵글로 아메리카로. 그다음에 여기 유럽으로 이주하는 사람들 보면 유럽 내에서 많이 이주도 하지만 아시아에서 이주하는 게 가장 많다. 그래서 아시아 비율이 인구가 많으니까 요 문제랑 아까 문제랑은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아가 추가되면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 빼더라도, 그러니까 전 지역으로 아시아 비율이 꽤 높은 거를 알아주셔야 되고, 라틴 아메리카로는 가까운 앵글로 아메리카에서 많이 가고, 앵글로 아메리카에서 많이 가고, 아프리카는 가까운 유럽으로 많이 이주하더라. 비율이 높더라. 그래서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이주 지역, 이거 많이 나오는데요. 인구 이동. 네. 자, 보겠습니다. 저가 뭐 수업할 때 막 했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구 이주 국가별로 한번 보면, 인구 이동 국가별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이주하는 거, 유럽 중에서도 뭐 여러 개가 있었죠. 그다음에 뭐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독일 뭐이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서남아시아 산유국들로 이주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미국으로 이주하는 국가들은 어디가 있었냐면 그냥 유럽을 빼시죠. 유럽 빼고 이게 하면 헷갈리니까 유럽 빼고 이렇게 비춰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어디에서 많이 왔죠? 미국은 멕시코에서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인도, 중국, 필리핀, 엘살바도르 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계 IT 업종, 인도 IT 업종이 있었고요. IT 업종이 있었고, 그 중국계 엔비디아, 젠슨 황, 그다음에 필리핀 브루노 마스 이런 데들이 많이 있었고, 프랑스 하면 알제리, 모로코, 그다음에 뭐 튀니지 이런 프랑스 식민지였던 곳이 있고요. 영국 하면 뭐 인도 사람들 많았고, 아일랜드 사람들 많았고, 폴란드 사람들 많았던 거. 그래서 여기가 가가 영국이 됩니다. 그래서 가는 영국, 다는 미국, 나는 프랑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독일 더 해보면 독일은 뭐 폴란드도 많았고요. 폴란드 아까 뭐 러시아, 터키, 튀르키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 알 수 있고, 서남아시아 사람들은 주로 아시아의 슬람교 국가 혹은 인도는 사람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는 뭐 남초 현상, 남자들이 많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뭐 영국 식민지 뭐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들.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자, 가가 영국이라고 했죠. 영국과 프랑스에 거주하는 국제 이주자는 대부분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유입되었다라고 되는데, 정치적 요인이 아니라 대부분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다음에 영국과 미국은 주로 영어를 사용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맞아요. 그리고 1950년 이후 다는 나보다, 미국은 프랑스보다 유입된 이주민 수가 많다. 이번 기죠.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 미국의 경제가 더 발달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될 것 같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자, 2023년 기준 가는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이고, 아니죠. 브렉시트로 탈퇴했습니다. 2020년에. 근데 요거는 그 뒷부분에 더 배울 거니까 이번 시험 범위랑 크게 관련 없습니다. 자, 다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가입국이다. 네, 맞죠. 그래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네, 맞죠. 미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구 파트가 문제도 많았고 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할 때랑 다르게 시험 문제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프레임으로 많이 나왔고, 인구 변천 모형 1단계부터 5단계 알아둬야 되고, 지표, 총부양비, 뭐 총부양비 안에는 뭐 유소년 부양비, 뭐 노년 부양비 이런 것들이 있고, 중위연령 성비 이 정도 알아주셔야 되고, 인구 구조 알아줘야 되고, 인구 이동 나오는 거 구분하는 거 알아줘야 되고, 지역별 구분 중요합니다. 고난이도 문제들은 이런 데에서 나오고요. 국가별 뭐 이거 특징들 알아주셔야 된다고 했고, 지역별 변화 그래서 긍정적인 점, 부정적인 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좀 해볼까요? 자, 선진국의 장점, 단점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자, 송금 유출액이 높은 거는 단점이겠죠. 네, 단점에 해당하는 거고, 뭐 노동자 비율,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건데, 노동력 문제는 해소해 주잖아요. 그죠? 얘가 해소해 주니까 뭐 장점 단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특징 이렇게 하고, 여기도 뭐 장점, 단점, 이게 수업 시간에는 했었던 것 같아요. 단점이 유출 인구가 많다라. 유출 인구가 많더라.
그다음에 노동자 비율이 이것도 그냥 낮다. 그냥 특징인 거고. 장점은 모금 수입, 모금을 많이 한다는 거죠. 얘네들이 모금을 많이 해가지고 얘네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거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냐? 그쪽,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장점, 단점 몇 개 더 있는데 한번 좀 더 찾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인구 피라미드, 여기 시험 문제는 안 나왔는데 인구 피라미드 정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인구 피라미드 정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구 파트 끝났습니다. 안녕.